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음입니다. 오늘은 은행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은자, 단일행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은으로 만든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만든 화폐를 가지고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사전 의미는요, 예금을 막고 한편으로는 대출, 어음거래 및 증권 인수 등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한 사람은 또 예금했던 돈을 찾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할 때 돈을 또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또 가서 우리가 사용하죠. 그래서 항상 그 은행에 갈 때도 예금하러 갈 때도 은행 돈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어떤 돈이 필요해서 찾으러 가서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오는 것도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니다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니까 은으로 만든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했다. 그 은행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은행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금도 있고 동도 있고 은도 있고 하지만 왜 은행인가? 금행 아니고 그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보니까요. 기원전 211년 주화는 더욱 발전하여 노화 시대에서는 황제에 각인된 은주화를 만들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노마 은금주화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은이 먼저 은으로 된 화폐가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은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은으로 만든 화폐가 먼저 거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금, 동 뭐 이런 식으로 화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화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물물교환을 했죠. 물물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 돈이 생기면서 은이 먼저 화폐를 만들어졌다. 그래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자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은으로 만든 화폐예요. 예. 자, 우리 은행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뿌리채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은자가 있습니다. 자, 은자는 6급에 있어요. 6급에 있고, 은이라는 것은 금속 원소 하나, 화폐, 장식품 등에 쓰음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고요. 그러면은 한자상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금자입니다. 세금 또는 황금, 황금, 금자예요. 황금, 그래서 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금. 그 다음에 성김자도 됩니다. 성김.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김시성을 가진 성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예, 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을 얘기합니다. 금. 예, 금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간, 괴, 간, 그, 날, 간, 그 다음에 돌아서다, 돌아서다, 이 세 가지 뜻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긋나다 그런 뜻인데, 어긋나다는 말은, 같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어긋나다라는 말은 같지가 않다, 같지 않다, 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인데, 금이 똑같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금이 똑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세요. 지금 여기에 금입니다. 이게 금. 이 금은 노란색 금을 띄고 있죠. 이 금인데 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은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가요? 색깔이 전혀 틀리죠. 그래서 같지가 않다 그런 게 금과 같지 않은 게 은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성 하면 그래요. 그러면은 금과 같다는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도 이제 금을 의미하죠. 쇠도 되고 금도 되고 성김도 되는데 여기서는 금을 의미하고요. 여기는 같을 동자예요. 같을 동자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은 색깔을 띠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하고 같은 색깔이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거의. 예. 이거 바로 구리예요. 금이 아니고 이거는 구리. 예. 그래서 금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구리동자입니다. 구리동. 예, 여기 6급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금과 같지가 않은 게 은이다. 금은 이렇게 생겼고 은은 이렇게 생겼죠. 전혀 다르게 생겼죠. 색깔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어긋나다는 것은 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니까 예, 이게 금과는 같지 않는 것이 은이다. 예, 이렇게 해서 예, 은자고요. 그러면 우리 그 은행에도 있죠. 은행에도 은자로 씁니다. 그렇죠? 은행에도 은자로 쓰고 그 다음에 살구행자로 써요. 이게 살구행자예요. 살구행자. 예. 근데 살구행자는 2급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왜 그러면 은자로 쓰냐? 이 은행나무에 은자는 왜 은자로 쓰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은행에서 행자는 살구행자인데요. 살구행자는 왜 그러냐면 은행이 익었을 때 이렇게 노랗게 살구처럼 익었다 그래서 살구행자로 쓴 거고요. 그 은행에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벗겨내고요. 이거를 벗겨내고 또 딱딱한 껍질을 또 벗겨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씨앗이 나와요. 씨앗 알맹이가 나오는데요. 그 씨앗 알맹이가 나오면은 이게 은색이에요, 은색. 씨앗 알맹이 은색입니다. 이게 반쪽은 은색이고요. 반쪽은 밤색이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은행에 이렇게 노랗게 익은 것은 살구처럼 닮았다 그래서 살구행자를 쓴 거, 은행 행자에. 그 다음에 은행에 은자를 쓰는 것은 이걸 껍질을 벗기고 그 또 딱딱한 껍질을 또 벗기면은 바로 얇은 막이 있는데 그 얇은 막이 은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은색깔이 나오고 이 절반이 은색깔, 절반은 밤색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은색깔이 난다 그래서 은자를 쓴 거예요. 이 씨앗이. 예,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은행이죠. 이 은행나무에 예, 은자로 쓰고 살구행자로 쓰는 것은 은행입니다. 이게 은행나무의 은행이에요. 저기 뭐야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거는 은자하고 단일행자고 이 은행은 은자와 살구행자로 쓴 거예요. 근데 은행이 살구처럼 닮았다 해서 살구행자로 쓴 거고 은자로 쓰는 것은 그 씨앗을 벗기고 또 벗기면은 이게 그 얇은 막이 은색깔 같이 생겼죠. 요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 색깔이 이 은색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은자로 써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예, 쇠금, 그다음에 황금, 금자죠. 황금, 금. 그다음에 성김. 예, 이렇게 세 가지 뜻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자인데요. 사람이 한 곳에 모이다 그래서 모이다 모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할 합자도 여기에서 이제 입구자인데 요거는 여기서는 물건을 나타내요. 물건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모으다 그런 뜻이 됩니다. 모으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모아서 합한 거예요. 그래서 합할 합자예요. 합할 합자입니다. 이 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으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세금자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모으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게 여자예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바로 흑토자입니다. 이게 흑토자예요. 흑토. 그래요. 그 다음에 양쪽 흑토 옆에 양쪽에 점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점이 있죠. 점을 두 개 이렇게 쳐줬죠. 이거는 많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점을 두 개 이상 쳐주면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땅에서 우리가 이제 쇠는 어디서 나옵니까? 쇠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 물 속에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흑토자를 쓴 거예요. 여기 흑토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흑토자가 들어가기 땅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흑토자를 쓴 거고요.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파요. 이게 우리 광부들이 이렇게 막
팝니다. 이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파요. 파면은 그 돌덩이와 쇳덩이, 흙덩어리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지금 쇳덩어리만 이렇게 이게 나온 겁니다. 쇳덩어리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땅에서 이게 점의 양쪽으로는 많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서 이게 캐가지고 이게 많이 이게 덩어리가 많이 있죠. 쇳덩어리가. 땅에서 캔 쇳덩어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깬 쇳덩어리를 많은 쇳덩어리를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쇠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쇠금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쇠도 이렇게 자연에서 이렇게 캐서 만드는 거고요. 금도 은도 전부 구리도 전부 땅에서 캐가지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쇠금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리동자라든지 은자라든지 그 다음에 금자라든지 은자라든지 동자라든지 전부 다 쇠금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땅에서 쇳덩어리를 캐가지고 모아서 그를 용광로에 가서 녹여가지고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만들죠. 그래가지고 많이 거기에 많은 그 쇠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만들고 장식품 만들고 돈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세금자, 황금금자, 선금자 그렇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이제 어긋날 간자라고 그랬죠. 이게 간괴, 관계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관계라는 건 우리 그 태극에 보면 건곤감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태극마크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관계라고 합니다. 그 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이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일자면 여기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물론 어긋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요. 또 이렇게도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만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만든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글자를. 그런 게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긋날 간이라고 그러죠. 어긋날 간, 어긋날 간이라고 그랬죠. 어긋날 간이라는 것은 서로 맞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서로 맞지가 않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그 다음에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손이 오른손이 있고 그 다음에 왼손이 있고 그런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얼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 몸하고 엉덩이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서는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돌아서면 이런 여기저기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반대로 평상시에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데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틀어지면 서로 등을 지게 되고 안 만나게 되고 연락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다 마음이 어긋났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긋났다 그래서 돌아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뜻이 나요. 여기 2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어긋날 간, 돌아설 간, 그 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이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나무 목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어긋나다. 그래. 어긋나다. 자, 그러면 나무가 어긋나다. 이게 어디가 어긋나는 거예요? 나무가.
물론 가지도 어긋나게 나는 것도 있고 똑같이 이게 나란히 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식물은 어긋나게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거의 100%가 어긋나게 나는 거. 같이 이렇게 나란히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 어긋나게 나는 것은 어디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식물은 대부분 보면 뿌리가 뭐 일정하게 딱딱 이렇게 나나요? 이렇게 안 나죠. 뿌리가 캐보면 뿌리가 그렇게 일정하게 자라지가 않죠. 뿌리는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막 어긋나 있어요. 엉키 이짝으로도 뻗고 뭐 이짝으로도 뻗고 이렇게 막 이렇게 뻗죠. 그래서 어긋나요. 그래서 나무인데 어긋나게 이게 자라는 게 뿌리다. 그래서 뿌리 근자예요. 뿌리 근자입니다. 이거는 6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음심자죠. 마음심. 마음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긋났다. 네, 마음이 어긋났어요. 마음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틀어진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는 현상. 그래서 마음이 틀어지니까 이제 서로 왼수 관계, 원하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한자예요. 하나 한자. 하나다라는 것은 억울하고 분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서로 재밌게 만나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다가 또 틱틱 싸워가지고 심하게 싸워서 어긋나는 그런 경우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거 사고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병질염이죠. 병질염. 그냥 아프거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다쳤거나 하는 거에 다 써요. 이자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긋나다 그런 뜻이에요. 어긋나다. 그러니까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막 억울하고 분통하고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막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돼서 서로 싸우다가 다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생기는 흉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흉터 흔자예요. 이건 1급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좀 더 많은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간자가 이게 지금 간괴, 간, 어긋날 간, 돌아설 간 그랬죠. 이 중에 돌아설 간도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러니까 언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덕에 해당되는 거예요. 언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돌아서다. 네, 돌아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돌아서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돌아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금 여기 바다예요. 여기가 육지 끝이고 바다예요. 바다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여행을 왔는데 여기서 그 사나요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더 이상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죠 여기.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돌아서서 집에 가야죠 이제.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간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한정할 한자입니다. 한정할 한자예요. 이거 사급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더 이상 못 가는 거. 누구나 다 여기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가거나 어? 낙하산을 펴가지고 더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걸어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 한정이라는 것은 어느 딱 정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할 한자다 그런 뜻이고요. 이거는 갈착자입니다. 갈착.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군하고 막 아군하고 싸워요. 얼굴 맞대고 싸워야죠. 근데 맞대고 싸우다가 이제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을 돌아서서 도망가죠. 그래서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물러날 태자. 그럴 때 이게 태각하라 뭐 그러죠. 불리하게 되면 더 이상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각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물러날 태자입니다. 물러날
태. 이거 사급에 있어요. 예, 그래요. 자, 이거는 눈목자입니다. 눈목. 그 다음에 이거는 돌아서다. 돌아서다. 돌아가다. 예, 돌아가다. 이게 돌아서다. 돌아.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 눈알이 뭐 이렇게 좌우, 우측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 안 돌아가나요? 우리? 안 돌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눈은 전부 다 좌우 우아래로 이렇게 눈알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예, 그래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돌리다 그런 뜻이니까 눈 안자입니다. 이게 눈 안자. 눈 안. 이게 사급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흑토자예요. 흑토자. 그 다음에 이건 돌아서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토라는 것은 여기서 지역, 장소 그런 걸 의미해요. 땅도 의미하고 지역,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땅이 끝이에요. 여기 지금 땅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끄트머리는 우리나라 그 해남 땅끝 마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요, 거기 땅끝. 더 이상 이제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돌아서서 다시 이제 가야 돼요, 집에. 예, 그래서 땅끝 은자입니다. 땅끝 은자예요. 예, 이게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단일행자. 은행 하니까 이제 또 단일행자가 있죠. 자, 단일행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항렬항자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6급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다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요. 직장, 학교 등에 늘 나갔다 오다 한다. 그거를 다니라고 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는 두인변이에요. 두인변. 두인변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을 그래서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자세히 또 설명할 건데요. 고물의 정자를 두 개를 쓴 거예요. 고물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넣는 기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단일행자입니다. 그리고 항렬항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름의 돌림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항렬이라는 것은 이름의 돌림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의 돌림자가 있어요. 그 돌림자가 뭐냐면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름이 석자죠. 맨 앞에 것이 이제 성이죠. 김이박 할 때 그 성을 쓰는 거죠. 김이박. 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가죠. 그 성에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두 개가 이름이죠, 이름. 우리 이름이 두 개가 있잖아요. 대부분 석자잖아요. 한자다. 딱 이름 한자만 있는 것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면 네 자도 있고 다섯 자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름은 석자는 주로 많이 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돌림자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정자 돌림이든 뭔지 앞에가 정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가 또 정자가 돌림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앞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가 지금 돌림자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근데 또 어느 때는 또 뒤에가 돌림자가 있고요. 이름이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돌림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뒤에가 돌림자가 있고, 앞에가 돌림자가 있고, 뒤에가 돌림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돌림자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항렬이라는 것은 돌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뒤에 있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렬항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그렇죠. 우리가 정자 돌림이 앞에서 정자 돌림이 있다가 또 뒤에가 또 이게 정자 돌림이거나 뭐 아니면 뭐 규자 돌림이라든지 뭐 숫자 돌림이라든지 할 때 진자 돌림이라든지 뭐 이렇게 순자 돌림이라든지 이런 게 돌림자가
앞에 이름이 앞에 있을 때가 있고 뒤에가 있을 때가 있고 앞에가 있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예, 항렬항자도 된다. 항렬 이름이 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돌림자가 예, 그래요. 그래서 예, 항렬항자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뿌리 채널이니까요. 지금 이런 거예요. 앞에 두인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이게 좀 사람 옆모습이죠. 사람인자는 사람 옆모습이에요. 자, 그래. 이게 사람이자는 사람 옆모습인데 이게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쓰는 거죠. 두 사람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이거를 이제 한자를 글자화하고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렇게 두인배니까 두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지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건데, 한 사람, 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되는 건데, 요거를 지워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인병. 그래서 사람이 많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고물의 정자는요, 이게 고물의 정자예요. 이게 고물의 정자입니다. 고물의 정자예요. 이게 고물의 정자는 단글에 고물의 근데 고물의 모양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물에는 이제 어떤 기구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작물을 넣을 때 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아니 벼 쌀은 넣는 게 아니에요. 벼를 넣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쭉 얇게 널어서 말리려고 할 때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고물의 그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물의 정자도 이렇게 하나 또 이것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게 플러스해서 쓸 때 이거를 갖다가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여자를 하나를 또 지웠죠. 이걸 하나 지우고 이 위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무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단일행자는 많은 사람, 두인배니까 많은 사람, 이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다닌다. 그래서 단일행자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또 돌림자가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에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일항자도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고물의 정자는 4급에 있고요. 사람 인자는 8급에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그 단일 행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뭐냐면은요. 여기 쇠금자입니다. 그러니까 쇠금자니까 쇠로 만든 모든 것들을 쇠금자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쇠인데 이것도 지금 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갈이에요, 제갈. 이게 뭐냐면 제갈. 이름이 제갈입니다. 이게 제갈. 그 제갈을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말이나 소에 쓰는 거예요. 말이나 소에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럼 말에 소 어때 쓰냐면은 여기 입에다가 요거를 입에다 끼워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째면서 끈으로 묶어요. 입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럼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말이나 소는 이게 말은 어디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타고 왔다 갔다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이 그렇게 어디를 가면 지금이야 뭐 아스팔트 길이고 뭐 세면길이라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옛날 같으면 땅이에요. 땅에서 옆에는 막 풀이 막 잔뜩 자라 있어요. 무성하게.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되면 그 풀이 옆에 있는데 말이 풀을 좋아하죠. 소도 풀을 좋아하고. 근데 가다가 이게 말을 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 안 가고 풀을 뜯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풀을 못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재갈을 물리고 이게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이제 자기가 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먹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제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쇠로 됐기 때문에 쇠금자로 썼고요. 그래서 단일행자로 쓰는 것은 말을 타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말을 타고 가는데 그렇게 말이 가다가 막 풀을 뜯어먹고 안 가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갈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을 끼우는 거예요. 입에다 끼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 함자입니다. 제갈 함자예요. 네, 이건 1급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초두변입니다. 초두변이죠. 이거는 단일행자. 행자. 이게 다니다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풀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 호숫가에 보면은 호수의 그 가운데든 어디든 보면은 물 위에서 입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람이 불면은 그 물결이 열이 갔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옮겨지고요.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부르면은 그 물결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풀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수에 이게 마름 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름 행자입니다. 마름 행자. 이 마름 풀이라는 거예요. 이 마름 풀이 이게 바람이 불면은 그 물결과 함께 밀려서 이만큼 갔다가 또 저쪽에서 불면은 또 이쪽으로 왔다 갔다 바람에 의해서 물결을 타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인데 그게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풀이다. 다니다라는 말은 왔다 갔다 하는 풀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풀이다. 그래서 말은 행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불화자입니다. 불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일 행자죠. 단일 행자. 그래요. 이게 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횃불 이렇게 뭐 어쨌든 바람이 안 불 때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횃불이 되죠. 근데 이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부니까 지금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바람이 만약에 이쪽에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에 있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횃불이. 예, 그런 거예요. 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횃불 행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횃- 횃불이 이렇게 이쪽으로 쏠리고 또 이쪽에서 불면 이런 식으로 또 쏠리고 그렇죠. 안 불면 또 가운데 있고 그래서 왔다 갔다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바람에 의해서 물결에 쏠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를 또 그림과 함께 강의했는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